자, 이번 시간에는 물에 용해된 설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학 교과서 78쪽, 79쪽입니다. 자, 78쪽 위에 사진을 먼저 볼게요. 자, 비커에 뭘 넣었네요. 이게 뭔가 봤더니 각설탕입니다. 각설탕을 물에 넣었을 때 시간에 따른 변화, 여기 각설탕 보이고 여기도 각설탕이 보이는데 여기는 안 보이네요. 자, 각설탕을 물에 넣으면 이제 부스러지면서 크기가 작아집니다. 근데 여기서 작아졌죠? 작아진 설탕은 더 작은 크기의 설탕으로 나뉘어 물에 골고루 섞이고 완전히 용해되어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비커에서 눈에 안 보였나 봐요. 물에 용해된 설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를 비교해보고 설탕이 물에 용해될 때의 변화를 알아봅시다. 탐구활동.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 비교하기. 자, 여기 전자저울이 보이네요. 무게를 비교하기 위해서 전자저울이 필요하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건 뭔가 봤더니 황색 각설탕이에요. 물에 용해되는 모습. 자, 밑에 잘 보세요. 자,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는 같습니다. 그 까닭은 물에 완전히 용해된 각설탕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매우 작게 변하여 물속에 골고루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용질이 물에 용해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과 골고루 섞여 용액이 됩니다. 네, 우리 자세하게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당나귀와 설탕 이야기 예전부터 책을 좀 많이 읽어본 친구라면 많이 접했을 만한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어느 마을에 설탕자루를 나르는 당나귀가 살고 있었어요. 여느 때처럼 당나귀의 주인은 설탕이 든 자루를 당나귀 등에 가득 실었어요. 당나귀는 설탕자루를 싣고 주인 아저씨 뒤를 따라 뒤뚱뒤뚱 조금씩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아이, 힘들어. 나도 쉬고 싶다. 오늘따라 짐이 더 무겁네. 한참을 걷다 보니 당나귀와 주인 아저씨는 작은 냇물 앞에 도착했어요. 당나귀야, 조심해서 건너려무나. 그런데 징검다리를 건너던 당나귀가 그만 시냇가 돌뿌리에 걸려 시냇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다행히 냇물은 깊지 않아 당나귀는 얼른 일어섰습니다. 어라? 내 짐이 왜 이렇게 가벼워졌지? 그런 당나귀를 보면서 주인 아저씨는 소리쳤어요. 아이고, 아까운 내 설탕. 당나귀 짐에 실렸던 그 많은 설탕은 어디로 갔을까요? 네, 아까 당나귀의 설탕이 많이 없어졌네요. 자, 우리 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를 비교해보고 용질이 물에 용해될 때 나타나는 특성을 설명해 봅시다. 자, 각설탕을 물에 넣었을 때의 변화를 보고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 변화 예상해 보기. 지금 비커에 여기 하얗게 각설탕이 있습니다. 두 번째에도 각설탕의 모습이 조금 보이긴 해요. 근데 세 번째 비커에서는 지금 안 보이네요. 설탕이 물에 용해되면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없어져서 가벼워질 거예요. 설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물질을 더 넣지도 않아서
무게가 그대로일 것 같아요. 물에 설탕이 녹아 들어가서 설탕의 무게가 더해지므로 더 무거워질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각각 다르게 예상을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비커에서는 이제 각설탕이 물에 용해가 된 건데, 자, 이 탐구 활동, 이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 알아볼게요. 먼저 물과 그다음에 비커 2개, 각설탕, 시약포지, 전자저울, 유리막대.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 그리고 용해된 후에 무게를 비교하기 실험 같이 보겠습니다.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는 모습을 관찰해보고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를 비교해 봅시다. 먼저 비커에 물을 80ml 정도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물을 담은 비커와 시약포지, 각설탕을 전자저울에 함께 올려놓고 무게를 측정합니다. 무게는 138g이군요. 이제 각설탕을 물에 넣은 뒤 용해되는 모습을 관찰해 봅시다. 각설탕을 물에 넣으니 거품이 생겨 위로 올라와요. 거품과 함께 아지랑이 같은 것도 보이는데요. 좀 더 시간이 지나자 큰 각설탕이 부스러지면서 크기가 작아졌어요. 이렇게 각설탕이 부스러져 바닥에 깔리면 완전히 용해될 때까지 유리막대로 저어줍니다. 각설탕이 모두 용해되면 설탕 용액이 담긴 비커와 빈 시약포지를 전자저울에 올려놓고 무게를 측정하는데요. 설탕 용액이 담긴 비커와 빈 시약포지의 무게는 138g입니다.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를 비교해보니 무게는 모두 138g으로 같네요. 즉, 각설탕이 물에 용해된 후에도 무게는 변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답니다. 자, 우리 물에 넣은 각설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첫 번째 사진. 자, 물에 각설탕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각설탕에서 뽀글뽀글 이렇게 거품이 생겨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품과 함께 막 이렇게 아지랑이 같은 것이 막 보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사진. 이제 시간이 좀 흘렀어요. 큰 각설탕이 여기 작은 설탕 가루로 이제 막 부서집니다. 그리고 또 역시 아지랑이 같은 것이 많이 생깁니다. 세 번째 사진에서 시간이 더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설탕 가루가 물에 녹아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투명한 설탕 물만 남게 됩니다.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를 측정해 보기. 자, 첫 번째는요.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 여기 물이 있고요. 시약포지 위에 각설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해가 됩니다. 설탕 용액이에요. 바로 이 각설탕이 여기 이 비커 이 안에 다 녹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설탕 용액. 자, 무게는 둘이 똑같았습니다. 138g, 138g. 그래서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는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용해 전후의 무게가 왜 같을까요? 같은 까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를 비교하면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가 같게 측정되는데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각설탕을 물에 넣으면 부스러지면서 크기가 작아지고 결국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데요. 이때 각설탕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매우 작게 변해 물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즉, 각설탕이 완전히 용해되더라도 없어진 것이 아니라 매우 작게 변해 물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 무게가 같게 측정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물에 넣은 용질은 없어지지 않고 물과 골고루 섞여 용액이 된답니다. 우리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가 같은 까닭, 바로 물에 용해된 설탕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매우 작게 변해서 물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가 같습니다. 용질이 물에 용해되는 현상을 이야기해보기, 용질이 물에 용해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어졌나? 이것이 아니라 물에 골고루 섞여 용액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용질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는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는 과정 볼게요. 처음에 큰 각설탕이 그 옆에 작은 설탕 가루로 나누어지고 이제 작은 설탕 가루는 또 그 옆에 비커 이제 물에 완전히 섞였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 각설탕이 처음 여기 있죠? 여기는 지금 없어. 여기 용액, 네, 여기 다 녹았어요. 그리고 전자저울 여기 표시되어 있는 숫자 봐주세요. 138g, 138g.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는 같다. 자, 용질이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가 같은 까닭. 용질이 물에 용해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에 골고루 섞여 용액이 된다. 따라서 용질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는 같습니다. 같다. 자, 같이 문제 볼게요. 자, 이번엔 소금 나왔네요. 소금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를 측정하여 나타낸 표라고 해요. 여기 알맞은 무게는 소금의 무게는 5g, 물의 무게 100g. 그럼 소금물의 무게는 여러분이 산수를 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 더 합니다. 105g. 다음은 용질이 물에 용해될 때 나타나는 특성. 자, OX 알맞은 거 동그라미, 알맞지 않은 건 X. 1번. 용질이 물에 용해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에 골고루 섞여 용액이 됩니다. 네, 섞인 것입니다. 물에 골고루 섞였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다음 2번. 용질이 물에 용해된 후의 무게는 용해되기 전에 무게와 우리가 계속 강조했는데 무게와 같다. 이번엔 실험 관찰 39쪽 정리하겠습니다. 1번.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 변화를 예상해서 써봅시다. 자, 설탕이 이제 예상이니까 사람마다 우리도 아까 있었던 캐릭터들이 다르게 예상했어요. 설탕이 물에 용해되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가벼워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 또는 설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물질을 더 넣지도 않아서 무게 그대로일 것 같다. 네, 이렇게도 예상할 수 있고 물에 설탕이 녹아 들어가서 설탕의 무게가 더해짐으로 더 무거워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 자, 이건 예상이니까요. 자, 지금 2번.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를 측정해 써보기. 자, 각설탕이 여기 있고 여기는 이제 용해가 됐습니다. 네. 두 무게는
같습니다. 물에 용해되기 전, 용해된 후의 무게는 같다. 네, 여기 숫자 138g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 3번.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를 비교해서 써보면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는 같다. 생각해 볼까요?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가 실험 결과와 같이 나타난 까닭. 바로 같은 이유는요. 물에 용해된 설탕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매우 작게 변해 물속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